자궁지킴이 이재성입니다. 산부인과 의사로는 처음으로 2010년 2월부터 자궁근종과 자궁성근증의 하이프 치료를 시작하였습니다. 2012년도 98자 대한산부인과학회에 자궁근종과 자궁성근증에 대한 하이프를 처음 소개한 이후로 매년 학회 발표를 해왔습니다. 올해로 107차 산부인과학회까지 10년 연속 산부인과학회에 이 하이프를 널리 알리고 있는데요. 이번 영상 한번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지스로엔 산부인과의 이재성입니다. 저는 2010년부터 12년째 하이프 치료를 하고 있고요. 현재는 2750리 정도 시술을 하였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12년 동안 제가 근종과 성근증 하이프 치료를 하면서 느꼈었던 경험에 대해서 공유하고자 합니다. 하이프는 하이 인텐시티 포커스드 울트라사운드의 약자이고요. 1942년도 닥터 린이 처음 하이프의 개념을 소개했고 1970년 닥터 프라이와 닥터 하이언버그가 종양 치료 기술로 소개하였습니다. 2002년 영국의 옥스포드에서 헤파토마에 대해 하이프가 안전하고 효과가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 정도 치료하면서 이 하이프 치료가 자궁근종과 자궁성근증의 신의료기술로 허가해달라고 제가 보건복지부에 신청한 게 2012년 6월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신의료기술 신청이 2013년 2월 21일 날 보건복지부 공고 2013-102호로 신의료기술로 등재되면서 현재 하이프 이 치료가 많은 산부인과에 보급이 되었습니다. 2012년도 98차 대한산부인과학회 때는 자궁근종과 자궁성근증의 새로운 치료 대안에 대해서 초음파 영상화 유도와 고강도 초음파 집속술 해서 하이프 치료를 처음 소개하였고 그 뒤로 2013, 14, 15, 16, 17, 18, 19, 20 작년까지 9년째 산부인과 학회에서 하이프 치료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이제 10년이 됐습니다. 이 논문들은 제가 그동안 경험하면서 치료 경험에 대해서 발표했었던 논문들입니다. 이 논문은 2019년 8월달 저널 오브 울트라사운드 인 메디슨 앤 바이올로지에 제출했었던 논문이고요. 2010년 2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1,807명에 대한 환자의 치료 효과에 대해서 분석을 하였습니다. 근종은 3개월, 6개월, 12개월에 55, 63, 74%로 근종 크기가 감소되는 소견을 보였고 심톰 시비어리티는 낮아지고 만족도는 증가되는 소견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성근증은 자궁 전체 부피를 측정하였는데 자궁 전체 부피가 45, 51, 60%로 자궁 부피가 줄어들었고 만족도는 52.9에서 79, 81, 81로 증가되는 소견을 보였습니다. 몇 가지 증례를 준비했습니다. 2013년도에 치료한 8cm 정도 점막하 근종이었습니다. 치료 직후 T1 웨이티드 MR 이미지에서 완전히 괴사된 소견을 보였고 이 괴사된 부위가 점점 몸에서 배출이 되면서 많이 호전된 소견을 보입니다. 2016년도 3회 정도 시험관 시술을 하고 성근증이 굉장히 심해져서 오신 분이었습니다. 자궁이 12cm까지 커져 있고 하이프 치료 시술 후에 괴사된 부위가 떨어져 나가면서 자궁이 작아진 소견을 보입니다. 이분은 2016년도에 치료한 분이고요. 그 전에 엠맥토미를 2번이나 받으셨던 분입니다. 미레나를 했지만 빈혈 수치는 7까지 떨어졌고 점막하 근종이 있고 성근증이 동반되어 있었던 소견입니다. 치료 후에 괴사된 부위들이 잘 떨어져 나가서 증상이 잘 호전되었습니다. 2018년 2월 달에 치료했던 분이고요. 7cm 정도 점막하 근종이었고 시술 후 3년 뒤에 내원하신 뒤에 MRI를 다시 체크해 봤더니 괴사된 부위가 완전히 떨어져 나가서 정상적인 소견을 보였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다른 병원에서 하이프 치료를 받았지만 적절하게 치료가 되지 않아 내원해서 다시 받으셨던 분이고요. 괴사된 부위가 잘 떨어져 나가면서 이전 크기에 비해서 98% 이상 크기가 감소된 소견을 보였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2016년 제가 저널 오브
옵스테트릭 앤 가이네콜로직 사이언스의 리테인 플라젠타에 대한 하이프에 대한 케이스 리포트였습니다. 그 다음에 2016년도에 한 케이스가 더 있었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도 치료 직후에 베타 HCG가 1422에서 정상으로 돌아온 소견을 보였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업도미널 월 엔도메트리오시스인데요. 제왕절기 후에 복벽에 생긴 업도미널 월 엔도메트리오시스였습니다. 치료 후 증상과 통증이 많이 개선이 되었고요. 이전에 저희 업도미널 월 엔도메트리오시스에 대해서 2018년도에 저널 오브 가이네콜로지컬 엔도크리놀로지의 케이스 리포트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1807명 중에 심톰이 재발된 환자는 근종은 42, 선근증은 39였고요. 뉴이전으로 생긴 사람이 23명, 그 다음에 17명이었습니다. 컴플리케이션을 보면은 두 케이스의 스몰 바울 퍼포레이션은 수술적인 치료를 요구했지만 대부분의 증상은 호전이 되었고 드물게 튜머라이스 신드롬이 있어서 내과학회에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이 논문은 2017년 브리티시 저널 오브 옵스테트릭 앤 가이네콜로지에 제가 발표했던 논문이고요. AMH가 2.11에서 치료 후 6개월에 1.84로 통계적인 유의성이 없다 하여 하이프 치료가 난소의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이 하이프 치료 후 임신과 출산에 대한 논문은 제가 2018년도 클리니컬 앤 파리멘탈 옵스테트릭 앤 가이네콜로지에 썼던 논문인데요. 자연분만한 케이스도 있고 제왕절개에 의한 케이스도 있었는데 이들 같은 경우는 저한테 임신했다고 알려준 케이스들만 제가 보고할 수밖에 없었고요. 다행히도 럽처된 환자는 없었습니다. 결론입니다. 하이프 치료는 자궁 근종과 자궁 성근증에 대한 매우 유효한 비침습적인 치료 방법입니다. 다만 차후에 임신을 원하는 여성들한테 있어서는 우리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고 또한 우리가 하이프 치료를 할 때는 만족스러운 치료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충분한 경험을 필요한데 보통 하이프 환자에 따라서 근종의 크기나 위치, 그 다음에 수분감이라든지 덴시티 이런 것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 각기 다른 환자에 대해서 치료 시간이나 파워 조절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서 하이프 치료 효과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산부인과 의사로는 처음 하이프 시술을 시작한 지 12년이 되었습니다. 이런 내용이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많은 선생님들이 하이프 치료를 조금 더 긍정적으로 잘 하셔서 이 하이프 치료가 많은 분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